여러분, 혹시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진 마을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나미비아 북부 피오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12년 동안 무려 9개국의 시추팀이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한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굴착 장비들은 모래에 파묻힌 채 녹슬어 있고 주민들은 매일 한 모금의 탁한 물로 겨우 연명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절망적인 땅에 낡은 트럭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차량에는 코리아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요. 과연 이 한국팀이 세계가 포기한 이 땅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채널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도에서 지워진 마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프리카 나미비아 북부에 위치한 피오르라는 작은 마을, 이곳은 정말 신조차 버린 땅처럼 보였습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독일, 프랑스, 미국을 비롯해 무려 9개국의 전문 시추팀들이 이곳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모두 처참하게 실패했거든요. 마을 곳곳에는 각국에서 가져온 최첨단 굴착 장비들이 모래에 파묻힌 채 녹슬어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이 땅의 저주를 보여주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민들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이었어요. 매일 아침이 되면 여자들과 아이들이 양동이를 들고 몇 시간씩 걸어서 탁하고 더러운 물을 길어와야 했습니다. 그나마도 한 사람당 하루에 고작 한두 모금 정도밖에 마실 수 없었죠.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어른들의 눈빛에서는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마을의 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긴 신마저 버린 땅이다.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들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12년간 겪어온 절망과 체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외부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어요.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래바람이 심하게 불던 오후, 낡고 오래된 트럭 한 대가 마을 입구에 나타난 거예요. 차량 옆면에는 코리아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사람은 국제개발 현장 엔지니어 이지후였어요. 그는 다른 나라 팀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장비나 거창한 선전도 없이 그저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시작했거든요. 이지후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간단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이지후라고 합니다. 이곳에 우물을 파러 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죠. 워낙 많은 실패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또 다른 실망만 남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지후의 진지한 눈빛에서 뭔가 다른 의지를 느꼈어요. 첫날 굴착을 시작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드릴 이 땅속 깊이 들어가던 중 갑자기 쾅 하는 폭발음과 함께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굴착 장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주변이 온통 먼지와 모래로 뒤덮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역시 이곳은 저주받은 땅이야 라며 절망했어요. 하지만 그때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마을의 어린 소녀 노마가 이지후에게 다가왔어요. 노마는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소중한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풀어서 이지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맑은 목소리로 말했죠. 물이 나오면 돌려주세요. 그때까지 약속이에요. 그 순간 이지후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어요. 이지후와 한국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실패 후에도 방향을 바꿔서 다시 시도했어요. 하지만 이 땅의 저주는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작업이 한창 진행되던 중 갑자기 거대한 모래 폭풍이 몰아쳤거든요. 하늘이 온통 황갈색으로 변했고 바람의 속도는 시속 100km를 넘었습니다. 모래 알갱이들이 총알처럼 날아와 장비를 강타했고 정밀한 기계들은 하나둘씩 고장이 나기 시작했어요. 팀원들은 필사적으로 장비를 보호하려 했지만 자연의 힘 앞에서는 인간의 노력이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모래 폭풍이 지나간 후 굴착 현장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며칠간의 노력이 단 몇 시간 만에 물거품이 된 거죠. 이지후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부서진 장비들을 바라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어요. 한 중년 남성이 이지후에게 소리쳤습니다. 한국도 결국 거짓말이었군. 우리에게 또 희망 고문을 한 거야.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죠.
역시 이곳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땅이야.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결국 한국팀은 철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비는 대부분 망가졌고 예산도 바닥났거든요. 이지훈은 트럭에 오르기 전 노마가 준 목걸이를 꽉 쥐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 말에는 단순한 다짐이 아닌 운명적인 의무감이 담겨 있었죠. 트럭이 사막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노마는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지후가 떠난 후 몇 년이 흘렀습니다. 피오르 마을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한때 60여 가구가 살던 마을은 이제 유령 도시나 다름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하나둘씩 마을을 떠났고 남은 것은 노인들과 어린아이들 뿐이었죠. 집들은 빈 껍데기만 남았고 마을 곳곳에서는 쓸쓸한 바람소리만 들렸어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아이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영양실조와 오염된 물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노마의 상황이 가장 심각했어요. 계속된 영양 부족과 스트레스로 인해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죠. 이대로 가면 완전히 실명할 수도 있어요. 노마의 어머니 아말라는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신에게 절규했습니다. 왜 아이들을 벌하시나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과 원망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하늘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들려오지 않았죠. 마을의 촌장도 이제 완전히 체념한 상태였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들이야.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아. 실제로 국제기구들도 이 마을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너무 많은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피오르는 정말로 지도에서 지워진 마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마만은 달랐습니다. 시력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여전히 이지우가 준 약속을 믿고 있었거든요. 언니, 한국 아저씨가 꼭 돌아올 거야. 정말? 그런데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돌아올 거야. 약속했잖아. 그런데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에 거대한 모래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하늘이 온통 황갈색으로 변했고 시야는 몇 미터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그런데 바로 그 모래 폭풍 사이로 트럭 2대가 나타난 거예요. 마치 신기루처럼 말이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트럭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 옆면에 새겨진 글자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코리아. 정말로 한국팀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사람은 몇 년 전 그 이지후였어요. 세월이 흘러 더 늙고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이지후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어요. 바로 노마가 몇 년 전에 맡겨준 그 목걸이였습니다. 목걸이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고 이지후는 그것을 보여주며 말했죠. 내가 약속했잖아요. 돌아오겠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노마의 흐려진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에 이지후가 가져온 장비는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최첨단 음파 탐지기와 고강도 드릴을 비롯해 모래 폭풍에도 견딜 수 있는 특수 보호 장비까지 갖춰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지후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이번에는 우리 모두 함께 해봅시다. 이지후의 말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비록 많은 실망을 겪었지만 다시 한번 희망을 품어보기로 한 거죠. 특히 노마는 비록 시력을 거의 잃었지만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돌아왔구나. 세 번째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도 함께 참여했어요. 젊은 남성들은 장비 운반을 도왔고 여성들은 작업자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도 작은 돌멩이들을 치워주며 도움을 주었죠. 마을 전체가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드릴은 순조롭게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10m, 50m, 80m. 마침내 100m 지점에 도달했을 때였어요. 갑자기 땅 하는 무서운 소리와 함께 드릴이 멈춰버렸습니다. 땅속에서 초대형 안반층이 나타난 거였어요. 이 안반은 지금까지 만났던 그 어떤 장애물보다도 단단했습니다. 한국팀은 최선을 다했지만 안반층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고강도 드릴토 이 거대한 바위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드릴 비트가 부러지고 장비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죠. 팀원 중 한 명이 이지후에게 말했어요. 팀장님, 이번에도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워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도 다시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역시 이곳은 저주받은 땅이야. 우리의 운명은 바뀔 수 없어. 하지만 바로 그때 마을의 한 노인이 입을 열었어요. 잠깐, 내가 어릴 때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 우리 조상들 시대에 이 땅에서 물이 솟아났다고 하더라고. 다른 노인들도 하나둘씩 기억을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나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 우리 증조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이 땅 아래 어딘가에 큰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고 하셨지.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시력을 거의 잃은 노마가 굴착 현장으로 다가가더니 손바닥으로 땅을 짚으며 말한 거예요. 저 아래 물소리가 들려요. 노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말로 땅속에서 미세한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이지후는 노마가 준 목걸이를 꽉 쥐고 마지막 결심을 했어요. 한 번 더 시도해 봅시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드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굴착 현장 주변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아말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절규했죠. 제발 이번만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노마도 작은 손을 모으고 간절히 빌었어요. 드릴 이 안반층을 뚫으려 할 때마다 끔찍한 소음이 들렸습니다. 장비는 견디지 못하고 이곳저곳에서 부품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엔진에서는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진동이 너무 심해서 주변 사람들도 제대로 서 있기 어려웠죠. 팀장님, 장비가 완전히 박살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지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목걸이를 더욱 꽉 쥐며 마지막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땅속 깊은 곳에서 쾅 하는 엄청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굴착 지점에서 갑자기 폭발적인 물줄기가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물은 마치 분수처럼 10m, 20m 높이까지 치솟았어요. 맑고 깨끗한 물이 사방으로 흩뿌려지면서 하늘에는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물이다. 물이 나왔다.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어요. 노마는 차가운 물을 얼굴에 적시며 소리쳤습니다. 보여요. 다시 보여요. 기적적으로 시력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말라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이지후도 목걸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피오르 마을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12년 동안 버려졌던 이 땅에 다시 생명이 돌아온 거예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 곳곳에 울려 퍼졌고 새로 지어진 학교에서는 수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터도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돌아왔어요. 마을의 중심에는 새로운 우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우물 옆에는 특별한 조형물이 세워져 있었어요. 바로 노마가 이지후에게 맡겼던 그 목걸이를 본떠 만든 기념물이었죠. 조형물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 물은 기술이 아니라 기억과 약속이 솟구치게 했다. 노마는 이제 완전히 시력을 회복했고 마을의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녀는 종종 우물가에 앉아서 이지우가 돌려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됐어요. 아말라는 이제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을의 촌장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세상이 모두 포기했는데 끝까지 우리를 기억해줬으니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물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세계가 포기한 땅에서 한국이 보여준 것은 끝까지 기억하며 약속을 지키는 정신이었습니다. 기술이나 돈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믿음과 약속에 대한 의지가 진짜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정한 힘은 첨단 기술이나 막대한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지우가 보여준 것처럼 한 번의 약속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나아가 한 마을 전체의 운명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한국이 세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들이 포기한 곳에서도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려는 그 마음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에 대한 신뢰가 높은 거겠죠.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세요.